문익환 목사님 올해 20주기를 맞아서 그 추모하는 행사 중에 하나로 그 남북이 회고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정에서 만나서 서로 회고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통일부가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을 추모하는 단체인 통일맞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이신 우리 문성군 선생님과 우리 통일맞이 이사장님이신 이창복 선생님과 이사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늦봄 문익환 20주기 추모 남북 공동 회고 모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제기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일 북한 민화협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를 맞아 문익환 목사의 고향인 중국 용정에서 남북 공동회고 모임을 갖자는 제안을 해왔고, 이에 사단법인 통일맞이는 남북 공동회고 모임의 일정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로 확정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고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남북관계 변화의 변곡점에서 정부는 충격적으로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이창복을 비롯한 몇몇 참가자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주지하듯이 늦봄 문익환 목사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도 추앙받는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요 통일운동의 선구자이다. 늦봄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그 업적을 기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하였다. 그런 분의 20주기를 맞아 남북이 공동의 추모 행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남북 관계에서 인도주의 우선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민족적 지도자인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제안한 것은 누구가 보더라도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사람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 공동 회고 모임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인 통일맞이를 대표하는 이창복 이사장의 추모 모임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사실상 이 행사를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불허의 근거는 6.15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직도 겸임하고 있는 이창복 이사장이 지난 7월 중국 북경에서 남북 해외 6.15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6.15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일부 허락 없이 참가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이창복 이사장은 정부에 수차례 걸쳐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참가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허하였고, 이에 이창복 이사장 등 당국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의 교류라도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국을 강행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이미 가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 처분에 대해 많은 항변과 법적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용하고 가태료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이유로 회고 모임 주최자인 이창복 이사장 등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처벌이며 법과 규정 어디에도 없는 괘씸죄 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른 편으로는 추모 행사조차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이중성을 보이는 정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만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사이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추모 행사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2014년 2월 20일 사단법인 통일맞이 늑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통일맞이 이사장 이창복입니다. 이 당사자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점도 없지 않으나 한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는 통일운동은 그 정부와 민간이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활동할 때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성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민간 통일 운동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정부가 이렇게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정 문익환 목사님 회고 모임 자체는 통일맞이 사업입니다. 또 이것은 상당한 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람된 일일 뿐만 아니라 문 목사님의 행적과 사상을 오늘 이 시기에 다시 되살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부가 월권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아니 더 나가서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충정을 많은 국민들께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북 간의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합시다. 이렇게 최초로 합의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89년 김일성 주석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문익환 목사는 북쪽의 고려 연방제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외교와 국방을 어떻게 당장 합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됐고 전쟁을 치른 나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산가족부터 만나고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해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남북의 국민들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열기가 생기면서 더 높은 단위의 합의까지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득했고, 그 힘으로 그 이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남북 공동응원단, 탁구 단일팀, 이산가족 만남 등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대신 세상 떠난 지 20주기 추모 모임을 이렇게 불허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에 통일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김무성 의원께서 그걸 받아서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의 길이 아니라 점진적인 경제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동북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 있다는 이 외교적 곤경을 벗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OECD 사무국에서 예측했습니다마는 2030년에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0%일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질곡으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야는 물론이고 관과 민 없이 모두 달려들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역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실사 공동성명, 89년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의 회담, 그리고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선언, 그리고 2007년 14선언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출발할 때 남북관계 개선은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뜻이 정말 민족사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국내 정치에 남북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무척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창복 의장, 그다음에 이승환 정책위원장의 용정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